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주국가라고 생각을 해요. 뭐 사실이에요. 민주국가이긴 합니다. 선거를 부정선거나 이런 걸 안 하고 잘 하고 있죠. 민주적으로 잘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정당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큰 거대 정당들이 두 개가 이렇게 정권을 다투는 거 아니고, 미국처럼 이렇게 민주공화 이렇게 크게 양대 정당들이 다투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군소 정당들이에요. 군소 정당들이 비례대표제로 선거를 합니다. 그럼 한 50개 정도 되는 군소 정당들이 쭉 이렇게 명단을 올려요. 예비후보 1번, 2번, 3번, 4번. 그러면 득표수에 맞춰가지고 그 번호대로 당선권을 넣어서 하니까 굉장히 작은 성당들이 10명, 많아야 20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의회에, 크네세트라고 하는 의회에 보내는데요. 자, 문제는 이스라엘에 거기에 차별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2등 시민.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시민권을 지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죠. 그 조상들이 1948년에 지금 이스라엘로 바뀐 예전에 팔레스타인 땅에 살다가 그게 국경선이 그어지면서 이스라엘로 편입이 되니까 거기에 후손들이 지금 이스라엘 유권자의 5분의 1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표를 어디다 던지겠습니까? 이스라엘에도 아랍계 정당들이 있어요. 아랍계 정당에다 표를 일부는 던지고 또 일부는 또 다른 또 자기가 좋아하는 마음에 드는 정당에 던지는데, 투표는 그렇게 민주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팔레스타인계 그 아랍 사람들, 아랍어가 더 편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다수가 말하는 히브리 말도 물론 할 수 있지만 집안에서 쉽게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랍어죠. 그 아랍어를 하는 팔레스타인계 이스라엘 시민들은 평소에 이스라엘에서 세컨드 클래스 2등 시민으로 차별받고 산다는 거죠. 그게 법으로 무슨 뭐 차별을 주는 건 아니지만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로 차별을 주고 있죠. 일테면 똑같은 회사에 똑같은 대학교 졸업한 두 친구가, 유대인 친구와 아랍인 친구가 둘이 친구고 한 회사에 들어가도 진급에서 점점 차이가 나는 거죠. 여러 가지로.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2등 시민을 둔 국가이고 더군다나 팔레스타인을 여러 번 침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군사적으로 통치하는 일종의 군사정부 같은 그런 요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쟁 범죄를 저지른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은 전쟁 범죄 국가야 이렇게 말해도 사실은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미국은 이스라엘을 하여튼 여러 가지로 챙겨줍니다. 유엔에서도 그렇고요. 또 미국의 언론도 마찬가지로 친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탱크 탄 병사가 오폭을 해서 잘못해서 팔레스타인 사람을 죽이면 그거는 실수고, 팔레스타인의 무장 전사가 유대인을 죽이면 앞에 T자가 하나 더 들어가고, 이것이 미국의 친이스라엘 미디어들의 일반적인 모습이고, 그래서 이 미국은 이 워싱턴의 정치권, 이 여당, 야당, 공화당, 민주당 가릴 거 없고, 언론사, 메이저 언론, 주류 언론은 당연히 친이스라엘적인 모습을 보이고, 비판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주류 언론이 아닌 독립 언론 쪽에서는 물론 비판합니다만 목소리가 소수고 아무래도 영향력이 제한돼 있죠. 하여튼 미국은 유대인들의 힘이 굉장히 크게 좌우하고 있고, 미국이 이스라엘 안보를 챙겨주는 게 중동 정책의 두 가지 핵심 중에 하나고, 그리고 또 안정적인 석유를 싸게 확보하는 것이 또 중요한 부분이죠. 조지 부시의 얼굴을 한 그 평화운동가가 지금 고무 그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만, I will kill for oil. 석유를 위해서 죽이겠다. 이건 좀 극단적인 얘기입니다만,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비판하는 맨하탄에서 제가 2003년도에 2월 달에 맨하탄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3월에 쳐들어갔죠. 그때 많은 미국의 평화운동가들이 이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자, 근데 미국은 흔히 민주주의 국가라고 미국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대외 정책에 관해서는 상당히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민주주의는 보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국 안에서 민주주의를 보류하는 게 아니라 중동 지역에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독재냐 민주냐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라 친미냐 반미로 정책을 우선순위를 둔다는 거죠. 지금 30년 독재하던 이집트의 독재자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이집트의 독재자가 누구였죠? 아니야. 갑자기 죄송해요. 금방 생각이 날 겁니다. 하여튼, 이 사람이 아랍의 봄 때 밀려가지고 30년 독재하다가 쫓겨났죠. 지금은 죽었습니다만. 오바마가 둘이 이렇게 만나서 서로 사이좋게 얘기할 때, 이 미국의 이 중동 정책의 본질이 민주가 아니라 친미에 있기 때문에 독재를 해도 이 사람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비판하진 않죠. 사우디의 빈 살만도 마찬가지고요. 무바라크죠. 무바라크. 제가 조금 지난 얘기입니다만 이집트의 카이로에 가서 카이로 대학의 교수하고 인터뷰를 약속을 했어요. 카이로 대학의 정문에 들어갔어요. 정문에 걸어 들어가는데 느닷없이 정문 수의실에서 경비실에서 사복 형사가 나오는 거예요. 당신 어디 가냐?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무계 교수하고 약속이 있어서 만나서 인터뷰하러 왔다 하니까 허가를 맡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허가? 하니까 당국의 허가를 맡았느냐. 당국이라 하면 뭘 얘기하느냐? 문교부 당국과 학교 당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교수 만나는데 그 사람을 만나려는데 허가를 맡아야 한다? 그거 아니죠. 예전에 박정희 유신 체제 아래서 대학이 그랬고 80년대 전두환 체제 아래서 대학이 그랬죠. 대학교 정문에 늘 사복 형사들이 지키고 있었죠. 자, 그런 모습을 이집트에서 봤어요. 그래서 하여튼 어찌어찌 해서 하여튼 그 담당 교수하고 통화도 하고 하면서 해서 결국은 정문을 간신히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이집트 여대생들이 3명이 히잡을 쓰고 그 벤치에 앉아서 서로 얘기를 깔깔거리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분도 풀 겸 좀 전환도 할 겸 걔네들 옆에 앉았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태어날 때 대통령이 누구야? 누구였니? 하고 물어보니까 당연히 무바라크라고 그러죠. 이제 20살짜리 여대생들이 할 수 있는 얘기는 30년 독재자인 무바라크죠. 당연히. 지금 대통령도 무바라크. 결국은 많은 이집트 사람들이 30년 독재의 무바라크 시절에 인권을 침해당하면서 자유를 훼손당하면서 그렇게 친미 독재자 밑에서 있다가 아랍의 봄을 맞았죠. 그러나 그게 1년도 안 돼서 다시 또 지금 LCC라고 하는 또 친미 독재, 그 군부 장성 출신이 지금 이집트를 했죠. 그래서 도루묵이 돼버렸습니다만은. 하여튼 미국은 이집트의 그런 정치 변화가 있을 때마다 아주 수사적인 공식적인 얘기, 잘 합리적으로 잘 수습되길 바라고 안정을 우리는 바란다 정도지 독재를 해서 안 된다는 그런 견제를 날리거나 이런 것이 없었어요. 결국은 미국의 이해에 이 사람들, 친미 독재자들이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밑에 지배를 받는 일반 이슬람 민중들은, 중동 민중들은 나름대로 정치 정서를 어떻게 갖겠습니까? 미국에 대한 호감을 갖기보다는 반감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그 반감이 결국은 폭발한 것이, 폭력적으로 드러난 것이 9.11 테러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자, 미국은 흔히 정치인들 워싱턴에서 중동 민주화 얘기를 해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오히려 중동의 친미 국가를 확대하는 것이 미국의 중요한
외교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중동의 아프리카를 포함한 중동 지도입니다. 이 중동이 이라크 옆에 있는 이란을 포함한 중동이 이란과 또 터키와 수단, 남북으로는 터키, 수단, 동서로는 동해 이란부터 모로코 이쪽까지 이게 중동이에요. 근데 여기를 친미 국가로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미국의 관심사죠. 그러면 이제 학자들도 거기에 또 맞춰서 나름대로 또 그럴듯한 이론을 내요. 자, 여기 한번 보시죠. 버나드 루이스. 우리나라에도 이 사람 책이 좀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사실 중동 전문가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 영국 출신의 이제 미국 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중동에 몇 번 안 갔다 그래요. 몇 번 안 가고 그냥 앉아서 책상에서 중동 관련 책,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들도 그런데요. 이 사람이 동심원 이론이라는 책을 냈는데, 이론을 제시를 했는데, 2003년도에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앞두고 있던 조지 부시한테 이게 굉장히 먹혀 들어갔다 그래요. 한번 보시죠. 어떤 것인가. 자, 동심원에 여기 하나 있어요. 여기에 가장 바깥에 있는 나라들은 정권, 사담 후세인이 무너지기 전에 이라크, 또, 카다피가 무너지기 전에 리비아, 그리고 시리아, 지금의 이란이 바깥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도 정치권도 다 반미적인 성향이 강한, 그리고 가운데 정권은 친미인데 국민들은 반미 정서가 좀 강한 이집트, 사우디, 요르단, 모로코 이런 나라들이 통치자들은 미국과 아주 가깝게 지내는데 국민들은 한 절반 이상은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나라들이에요. 자, 한가운데 동심원의 한가운데 있는 나라들 쿠웨이트, 카타르 지금 뭐 축구가 지금 한창인 나라입니다만 바레인,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나라들은 국민도 지배자도 다 호감을 미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심원 이론에 따르면 이 빨간 이 가운데 이 부분을 바깥으로 확장, 넓혀나가는 게 미국의 대외 정책이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바깥에 여기에 친미 정권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라는 말은 가로 속에 가로 속에 있고 표현하지 않지만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2003년도 이라크 침공 전에 조지 부시를 매우 감동시킨 이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서는 당연히 이 민중들 사이에서는 반미 정서가 생겨날 수밖에 없죠. 제가 이란 혁명 30주년 기념하던 2009년도에 테헤란의 그 광장에서 어떤 이란 여인이 퍼포먼스를 하는데요. 성조 위에다가 신발이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이 뉴스로 들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2009년도에 2008년도 말에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퇴임을 바로 앞두고 이라크 바그다드로 방문했었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그다드의 기자가 자기 신발을 던져가지고 조지 부시를 한번 맞출 뻔했었죠. 그래서 그 신발, 아랍권에서는 여러분 혹시나 중동 지역에 가셨을 때 조심할 거는 신발을 만일 앞에 상대가 아랍인이 앉아 있는데 신발 발바닥을 이렇게 발을 들어가지고 신발 발바닥을 보이거나 또는 심지어 신발을 벗어 들어가지고 그 사람 앞에 내동댕이 치면 그거는 굉장한 모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나 무의식 중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중동 지역의 반미 정서는 미국의 지도 외교 정책이, 중동 정책이 이스라엘을 챙겨주고 그리고 친미 독재자들을 챙겨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폭력적으로 행해진 것이 9.11 테러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물론 9.11 테러가 당연히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비무장 민간인들을 3,000명 가까운 사람들을 한시에 그렇게 죽인다는 것은 그건 아니죠.
어떤 교전을 통해서 전투 행위를 통해서 전선에서 싸우다가 사람이 죽고 다치는 건 그거는 또 다른 얘기죠. 하여튼 이 미국의 이스라엘 친이스라엘 정책 또 오사마 빈 라덴이 속한 사우디의 어떤 친미 독재자 챙겨주기 정책, 독재 체제를 안정적으로 지켜주고 미제 무기를 공급하고 그러면서 값싼 석유를 안정적으로 미국이 가져가는 그런 구도에 대한 비판이죠. 결국은 미국의 잘못된 중동 정책에 문제가 있다 하는 걸 비판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걸 너무 극단적인 폭력을 행사한 부분, 그 부분은 좀 문제가 되죠. 자, 하여튼 미국에서는 9.11 테러를 거치고 나서 석유의 안정적인 확보라는 게 굉장히 또 중동의 문제를 어떻게든 반감을 좀 덜 사고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하나의 연구 과제가 됐어요. 그래서 학자들도 로버트 아트는 이제 국제정치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2004년도, 이건 미국의 이라크 침공 1년 뒤에 낸 책에 거대 전략, 그랜드 스트래티지에 대한 책을 하나 냈어요.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면 한번 보시고요. 여기에 이 사람이 강조한 게, 이렇게 4가지를 강조해 놨어요. 9.11 테러처럼 미국이 공격당해서는 안 돼, 본토가. 또, 3차 세계대전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유럽과 아시아 대륙에서의 전쟁을 막아야 한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푸틴이 핵무기를 쓰겠다 어쩌다 하면서 굉장히 공세적인 입장이지만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는 것도 이런 혹시나 3차 세계대전이 나지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거기 또 깔려 있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아트의 주장으로는 싼 석유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게 중요하고 결국은 그리고 또 4번째 이게 사실은 이제 신자유주의를 계속 확장해 간다, 해야 간다 하는 거죠. 시장 개방, 자본 개방 뭐 이런 것이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건데요. 거기에 군사력은 물리적인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패권적인 지배력을 앞으로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목표지만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그렇게 일방주의로 국제사회의 반감을 거스르고 평화의 걸림돌이 되는 어떤 여러 협약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하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챙겨주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논란이 되고 있죠. 그래서 미국 시민들도, 평화를 사랑하는 시민들도 맨하탄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비판하는 그런 평화운동가들의 모임을 제가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 보면 보트 노워, 부시의 재선을 막아야 되겠다는 그런 뜻이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평화운동가들이 포함한 또 미국 시민들도 미국의 잘못된 대외 정책에 미국이 물론 대외 정책을 모두 잘못하는 건 아니죠. 또 여러 또 긍정적으로 잘하는 일들도 많죠, 당연히. 그러나 중동에 관한 한, 또 이란에 관한 한, 또 우리가 곧 살펴볼 북한에 관한 한 여러 가지 또 좀 논란이 되는